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센텀학원 입시 담임을 맡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2차 OT 지금 진행 중인데, 1차도 한 요 정도 인원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OT는 학년별로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학원, 시스템, 그리고 시설, 안내까지 해서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학년별로 조금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거를 위주로 해야 될지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학생분들 뭐 학업 역량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가실지 아니면 자사, 특목 아니면 영재, 과고 이렇게 가실지 고등학교를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 일반고 중에서도 어떤 학교가 조금 면학 분위기가 더 좋은지, 어떤 학교가 내신을 조금 더 잘 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실 때, 저희 또 경험 많으신 담임 선생님들 계시니까, 혹시나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담임 선생님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조금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내신 같은 부분이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금 구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학업 부담이 조금 더 증가를 할 겁니다. 지금 9등급제보다는 학생들이 2등급, 3등급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인 내신이 형성이 되실 거고, 그래서 고1 선행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그 외적인 요소인 생기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3 여름방학부터 진로를 조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결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이 이제 거의 끝이 났죠. 거의 이제 기말고사 거의 끝나면서 1학기 내신이 거의 끝이 난 부분이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조금 내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직 남은 시간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2학기 선행을 하면서 1학기 때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런 내신들을 채워간다라는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생기부 작성을 위해서 진로 같은 부분들도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할지 아니면 지금 정한 진로를 그대로 이어갈지를 조금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 방학에 있어서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고3까지 어느 정도 내신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내신까지 만들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 내신 대비해서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내신에 집중을 하셔서 내신 점수를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내신 대비해서 원하는 학교 학과를 지원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정시, 그러니까 수능이나 논술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2가 가장 여름방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3 같은 부분은 이제 내신이 거의 끝이 났죠. 생기부도 거의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풀 겁니다. 내신이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자신이 잘하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과목들을 결정하고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시로 대학을 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완성이 안 돼 있더라도 모의고사 푸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수능 때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다 썸머스쿨 때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생분이나 학부모님께서 좀 더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먼저 저희가 지금 계신 요 11층 같은 경우가 단과 수업만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이 11층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9층, 12, 13층이 자습관입니다. 그래서 11층은 단과 강의만 진행이 되고 9층, 12, 13층에서는 자습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원처럼 학원을 갔다가 다시 다른 뭐 스카나 도서관으로 가실 필요가 없이 저희는 여기서 수업을 듣고 다른 층으로 이동해서 바로 자습을 진행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층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강의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로비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입학처가 있어요. 데스크. 거기서 단과 수업이나 교재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조금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상담실 같은 경우는 뭐 최초 신규 상담 받으실 때 저희가 상담실에서 받으셨을 거고, 단과 선생님들 질의응답, 질답이 있을 경우에도 상담실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무실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이나 단과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는 공간이라서 웬만하면 출입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자습관을 조금 보면 저희가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9층, 12층, 13층 이렇게 3개 층을 쓰고 있고, 자습관 바로 앞에 담임 부스가 있어요. 로비에 담임 부스가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매일 상주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나 프린트 할 게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9층, 12층에 학생용 복사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결제하실 개인 카드를 지참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사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지금 어떤 층을 쓸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구도가 지금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올해 남학생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제가 층을 한 바자관에 남학생 왼쪽, 여학생 오른쪽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남학생들에 따라서 조금 층이 변동이 있기는 하겠으나 거의 보통 이런 식으로 층에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층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만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고2, 고3 학생들이 쓰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윈터나 3월부터 계속 쓰던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은 9층에 계속 있을 겁니다. 썸머 신규로 들어오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 9층은 중3, 고1, 고3 연고대반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비랑 인원을 조금 맞추다 보니까 학년별로 조금 이동을 하면 좋은데 고3 연고대반 같은 경우가 9층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12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고3 연고대반 친구들은 12층을 사용하시면 되시고 고2 학생들도 12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별 좌석 안내는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문자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층 같은 경우는 지금 N수생이라고 하는 재수생들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9층, 12층은 총 좌석이 205석, 204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층 같은 경우는 절반 크기인 120석 정도 되실 거고, 그래서 단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준에 따라서 단과 수업을 많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과목별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과목별로 학년별로 수업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이라도 다른 파트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실 거고, 혹시나 수업을 들으시다가 나한테 너무 어렵다, 너무 쉽다 라고 하시면 다른 수업으로 언제든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또 다른 선생님으로도 변경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수학 같은 부분도 보시면 뭐 미적을 하시는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이렇게 같은 선생님, 같은 과목이라도 다른 파트로 진행을 하시니까 혹시나 학생분들께서 필요한 수업들을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 다양한 수업들을 개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의고사를 계속 돌려야 되다 보니 수업 수강료 별도로 교재비가 조금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는 계속 풀어야 돼서 저희가 나중에는 사실 풀 게 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많이 구매를 해서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과 수업 들어가실 때 학생들이 10일쯤 저희 조교 선생님한테 꼭 출석 체크를 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과 수업이 있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먼저 바자관, 저희 자습관 재원생이면 저희 담임 선생님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업이 있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찾을 겁니다. 근데 자습관에서 자습을 하고 있으면 수업 내려가라고 전달을 해 주실 거고요. 만약에 자습관에 없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님께 유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과 수업도 출석 체크가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 자습관은 어떤 것들을 하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조금 분류를 해 봤고요. 먼저 생활관리, 그리고 학습관리, 입시관리,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자습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의무자습이고요. 운영시간은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의무자습은 8시부터 10시까지가 의무자습입니다. 10시 이후로 조금 더 자습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2시까지 심야자습을 할 수가 있고요. 9교시, 10교시, 그냥 9교시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1시간씩 잘라서 자습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점심 저녁 시간은 70분씩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20분 요때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외 자습 중에는 이동이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만약 담임 선생님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단과 선생님 질의응답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학원 일정들이나 개인 일정들이 좀 있으신 학생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습 중간에는 자습관 입실이 조금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학원 시간이나 개인 일정 복귀하는 시간을 저희 쉬는 시간에 조금 맞춰 주시고요. 그게 정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로비에서 조금 대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좋은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쉬는 시간에만 이동할 수 있게 하니까 조금 협조를 좀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저희가 입실하실 때 다 수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은 들어오시면 하원하실 때까지 불출은 안 됩니다. 점심 저녁 시간에 외출은 가능하시거든요.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시거나 외출은 가능하신데 이때도 핸드폰은 못 갖고 나가세요. 근데 다른 학원 일정이 있어서 외출을 한다든지 병원 진료가 있다든지 외부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외부에 외출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핸드폰을 드리고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핸드폰은 절대 사용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학생분이랑 연락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카카오 채널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그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학생분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층별로 유선 전화가 있어요. 유선 전화로 이제 학생이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습관 뿐만 아니라 저희 로비, 담임 선생님 계시는 로비에서도 잡담이라든지 대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강의실 외에 여기 11층 외에 9층 학생인데 12층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과를 조금 적어봤는데 저희가 보통 7시에 자습관 오픈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8시에 오픈을 합니다. 8시에 오픈을 하니까 8시 이후로 등원을 해주시면 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자습이에요. 그래서 학원부는 8시부터 10시까지 열려 있을 거고 하루 쉬셔도 되고 아니면은 등원 시간, 하원 시간 다 자율입니다. 핸드폰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일 일과를 조금 보면 저희가 7시에 오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습관 입실은 8시까지입니다. 8시가 넘어가게 되면 교육 점수가 부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시 20분에 영단어 테스트를 약 10분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8시 50분에 1교시 쉬는 시간, 이때 단과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단과 수업을 이동하시면 되시고 단과 수업이 없는 친구들은 잠깐 화장실 가셨다가 계속 자습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12시 20분 점심시간 시작이 되실 거고 1시 30분, 1시 반에 점심시간 끝이 나면 자습관 입실해서 이때 바로 영어 듣기가 바로 방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층 일괄 방송이 진행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단과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영어 듣기는 진행이 안 됩니다. 자습관에서 자습을 하는 친구들만 영어 듣기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2시 영어 듣기가 끝이 나면 이때부터 담임 선생님들 개별 상담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고려해서 5시 반까지 5시 20분 오후 수업까지가 의무 자습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하원하셔야 될 학생들은 저녁 시간에 하원하시면 되고 혹시나 조금 더 자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녁 시간 이후로도 자습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1인 1좌석제라서 중3 학생들도 의무 자습은 저녁 시간의 종료이나 자습을 좀 더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0시, 12시까지도 자습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0시까지 해서 이제 의무자습이 종료가 되실 거고요. 선택자습 하실 분들은 저희가 안내 게시판에 심야자습 신청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름 적으시고 자습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출결관리 부분은 등원하시게 되면 최초에 이렇게 생긴 등원 카드를 발급을 해 드릴 겁니다. 이 등원 카드는 게이트에 찍어야 되는 카드고요. 게이트에 찍어야 학부모님들 핸드폰으로 알림톡 이렇게 문자가 등원 시간, 하원 시간이 갈 겁니다. 그래서 12층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벽에 붙어 있고요. 9층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9층이 재학생 전용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게이트를 꼭 찍어야 문자를 가야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조금 안심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게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12층은 저희가 보통 재수생들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9층처럼 이렇게 게이트 형식은 아니고 벽에 붙어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12층을 쓰시는 고2 학생 그리고 고3 연고대반 학생 같은 경우는 요 카드를 꼭 태그를 하셔야 등원 문자, 하원 문자가 발송이 되니까 꼭 태그를 해주시면 되시고 9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카드를 조금 갖고 다니셔야 돼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도 게이트가 계속 잠겨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를 여시려면 등원 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등원하실 때 꼭 카드를 소지를 하시고 다니시다가 하원하실 때 핸드폰 보관함에 넣고 하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등원해서 다시 등원 카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저희가 최초 이렇게 8시에 출결 확인을 다 일일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진행을 하고
저희가 아까 자습관 시간표 보여드렸다시피 1교시부터 8교시 매 교시 출석 체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스케줄도 미리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들 단과 수업들 뿐만 아니라 여기 개인 일정들도 같이 기입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학생들 다른 학원 일정이라든지 병원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저희 쓰는 시트에 기입을 해 둘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가 없는데 자리 없다라고 하시면 교육 점수가 부여가 되실 거고 학부모님께 유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하시면 꼭 반드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재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톡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떤 일 때문에 부재인지 사유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채널명 검색을 러셀 센텀이라고 하시면 보통 3개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 이렇게 풀네임으로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 출결 관리라고 하는 채널이 하나 뜰 거고요. 그다음에 러셀 센텀 급식이 하나 뜰 거고 러셀 센텀이라고 하는 채널이 하나 더 뜰 건데 기존에 저희가 단과 교재나 뭐 수납 관련 문의를 채널로 받았었는데 그 문의는 이제 그 채널은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홈페이지 보시면 1대1 온라인 상담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재 관련 문의나 학원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1대1 상담 요걸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은 요 채널이에요. 출결관리 채널이고 혹시나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은 지각, 결석 등 요런 사유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출근하신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아까 그 스케줄표 요 스케줄표에 기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침에 좀 늦게 된다 사유가 있어서 좀 늦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교육 점수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같은 경우는 급식 신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고요. 환불이나 관련 취소, 뭐 신규생들 왔을 때 요럴 때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널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급식 관련해서 학원으로 전화를 주신다고 해도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 관련해서 이런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채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담당 직원분께서 빠르게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실 겁니다. 여기 출결관리 채널에서 마찬가지로 학생분들 한테 연락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글을 남겨주시면 해당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시고 학생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 이용해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점수 저희가 위반 내용이랑 부여 점수가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지각이 사실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를 간혹 가다가 2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제출했는데 이제 갖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벌점이 5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점수 10점 이상이면 저희가 공고퇴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자습관 안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인강을 조금 볼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강 외에 조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유튜브가 저희가 열려 있기는 하거든요. 단과 선생님들이 보강 영상, 인강을 유튜브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까지는 막지는 못했고 네이버, 뭐 구글 포털 사이트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막아놨는데 유튜브는 막아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습 중에 유튜브로 재미난 영상을 보신다든지 하시면 저희가 교육점수 부과되니까 이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권고퇴원이라고 해서 10점 이상 교육 점수를 부여받게 되시면 권고퇴원, 퇴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교육 점수를 위반하시게 되면 학부모님께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교육 점수가 부과될 때마다 학부모님께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10점 이상이 초과가 되면 평소에 조금 성실한 학생이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건데 그게 이제 징계위원회 서약서라고 해서 한 번 더 규정 위반 시 권고퇴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약서를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 이 작성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하시게 된다 하면 저희가 강제로 퇴원을 시키게 되고 앞으로 저희 학원은 재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습 관리적인 부분을 조금 보면 저희가 담임 선생님이 1대1로 다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 개별로 성향별로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해 주실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면 플래너랑 수학 30제를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 같은 경우 남학생들 같은 경우가 플래너 쓰는 게 조금 익숙치가 않아요. 보통 학기 중에는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학교 수업 그냥 쭉 따라가면 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그때쯤 이렇게 조금 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플래너 쓰는 게 좀 익숙치 않으신 학생들도 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플래너를 써야 될지, 하루의 공부량,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정도 저희가 플래너 수학 30제 요거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습감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조교 선생님을 조금 많이 써요. 그래서 자습관 안에 자습감독은 조교 선생님들이 다 진행을 해 주실 거고, 담임 선생님들은 외부에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담임 선생님이 자습감독도 하고 상담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 조금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는 경우에 자습감독을 못 하다 보니 조금 자습감독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이 많은 지금 썸머스쿨 기간에는 조교 선생님 2분을 저희가 쓸 거고요. 그래서 바자간 내에 상주하면서 조금 취침을 한다든지 다른 영상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최대한 방지를 해서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조교 선생님이 조금 더 철저하게 자습 감독을 해주세요. 담임 선생님들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 번씩 눈 감아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조교 선생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위반하면 위반하는 즉시 바로 교육 점수가 부과되고 면학 분위기가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자습관 모의고사 컨텐츠인데, 저희가 매년 서머스쿨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과 저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해 주실 거고요. 학년별로 문제 난이도나 수준이 다르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머스쿨 기간 중 1회 진행을 할 거고요. 보통 2주차나 3주차 정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이후에 OMR로 성적 처리가 다 진행이 되실 거고, 성적 바탕으로 이렇게 모의고사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취약 과목 판단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떤 과목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컨텐츠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너 30제, 총평 노트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을 해 주실 거고, 수학 30제 같은 경우는 따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학 연습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눈종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나 도형 문제 그리는데 조금 좋으실 거고, 학생들이 조금
깔끔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험지에 막 문제를 휘날려서 풀다 보면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에 대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찾는 연습을 하라고 수학 30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 풀이 과정이 긴 문제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평 노트는 그냥 오답 노트 할 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필요하시면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수로 배부되는 노트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시면 얘기만 해주시면 배부를 해 드릴 거고, 플래너 수학 30제는 필수적으로 배부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영단어 8시 20분부터 8시 30분 10분간 영단어 테스트가 진행이 되실 거고, 수능 완성 영단어 기반으로 저희가 프린트를 제작을 해서 입학하시면 다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일정표는 그 자습관 안내 게시판에 다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입학하신 이후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영어 듣기도 마찬가지 1시 반부터 2시까지 이렇게 일괄 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바탕으로 이것도 프린트로 제작을 해서 다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부분들 아까 11층 저희 그 데스크 옆에 보면 PC가 한 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질의응답 일정표, 시간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 필요한 선생님, 그리고 필요한 시간대, 가능한 시간대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해당 시간에 그냥 바로 11층으로 내려와서 단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유료 컨텐츠인데 고3 학생들 좀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의고사 컨텐츠들입니다. 더프라고 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메가스터디랑 대성이랑 같이 성적 처리가 되는 가장 최대 규모의 사설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대 실무 같은 경우는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6평, 9평 대비해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아이젠 블랙 같은 경우는 수학 모의고사입니다. 수학 전용 모의고사라서 수학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면 선택 구매 가능하시고, 오메가 모의고사 마찬가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까지 매주 제공되는 모의고사라서 이것도 혹시나 필요하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더프랑 전대 실무는 저희가 집체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스쿨 기간에는 이미 신청 기간이 끝이 났고요. 만약 8월부터 모의고사를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외부생들도 모의고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재원생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머스쿨이 끝나고 학교 일정 때문에 자습관을 못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모의고사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매주 일요일, 매주가 아니라 매월 일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매월 일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집체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 부분은 외부생으로도 신청해서 응시 가능하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 상담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학생 정보까지도 다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상담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게 저희가 학생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상담 내용들도 다 누적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성적 변화라든지 진로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개별적으로 학생 상담을 이렇게 누적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 이렇게 과목별로 월별로 해서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저희가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메가 리포트라고 해서 저희가 메가스터디 전체 학원, 전국에 있는 전체 학원에 대한 입시 결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으실 때 수시나 정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저희 부산 지역 내 저희 러셀 센터 내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자료를 로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있으면 고3 학생들은 수시 원서를 쓰실 건데 내가 어떤 학교, 어떤 학과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합격이 가능한지를 조금 보고 싶다 하시면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이런 프로그램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형 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안내를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시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 전년도 입시 결과 경쟁률 이런 부분들도 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시가 끝난 이후에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지 합격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도 다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대별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부분들도 다 누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 어떤 항목이 내가 조금 약한지 그런 것들도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이후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1, 고2 대상 진행되는 유료 컨설팅 반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담을 할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보통은 저희가 상담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가 완성된 시점에서 상담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만 저희가 할 수가 있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체계적이고 좀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고 싶다 하는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요걸 신청하시게 되면 대면 상담을 통해서 생기부 분석이 진행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를 다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보고서를 주시면서 이제 세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컨설팅반을 저희가 이번에 서울의 대치동에서 이제 직접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 중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급식 안내를 조금 드릴 건데 저희가 급식 업체가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한 끼에 6,500원이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식, 석식 매일 2끼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한식, 일품 요 2개 도시락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녁은 한식 그리고 샐러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샐러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샌드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 2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당일 신청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미결제, 그러니까 꼭 결제를 해주셔야 주문이 완료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도시락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상계좌 입금하시고 결제까지 끝이 나야 이제 도시락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상계좌는 문자나 이메일로 그 발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문자로 못 받으셨다 하시면 이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상계좌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금하실 때 꼭 주문하신 금액만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주문하신 금액만 꼭 입금을 해주시고 저희가 7월 월 단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7월 말에 또 신청을 한 번 더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식사는 7월 17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결제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7월 17일까지 결제까지 다 완료가 되셔야 되고 7월 18일이 되면 신청하는 게 막힐 겁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꼭 7월 17일까지 신청하시고 결제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식단 구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식은 오찬이고요. 그래서 밥이랑 국 이렇게 나올 거고, 일품은 약간 덮밥, 면류 이런 종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발열팩 이용해서 식지 않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샐러드는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여기 뭐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가 뭐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는데 모바일이나 PC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단 박스라고 해서 입력하시고요. 회원가입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입력을 하실 때 배달 층수를 꼭 기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달 층수 같은 경우는 고1, 고3, 연고대 제외한 고3 학생들은 9층, 그리고 고2 학생들, 그리고 고3 연고대반은 12층을 꼭 배달 층수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창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홈 화면인데 식단표 확인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월별 식단표가 이렇게 노출이 될 거고요. 식단 확인하신 다음에 날짜 선택해서 중식, 석식 어떤 거 드실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이 있으시면 중식은 안 드셔도 되고 뭐 석식은 안 드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랑 메뉴 잘 선택하셔가지고 주문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면 가상계좌 꼭 받으시고 무통장 입금만 됩니다. 지금은 카드 결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좌석은 지정 좌석인데 임의로 배정을 다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좌석을 했었는데 오류도 조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윈터나 썸머 기간 때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조금 모여 앉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 면학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학교 그리고 성비에 따라서 임의로 다 좌석을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문자로 개별 좌석이 어딘지 확인하실 수 있는 문자가 발송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11층 아까 입학처 운영 시간은 저희 자습관이랑 운영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래서 교재 결제라든지 뭐 문의라든지 단과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꼭 이 시간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습관이 7시에 문 연다고 해서 입학처가 7시에 문 여는 건 아니고 9시에 문 여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점심 저녁 시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습관 내에서 전자기기는 사용 가능한데 위에 사이트는 조금 차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매일 조종례 진행을 할 겁니다. 중요한 공지 사항에 있어서 매일 조종례 진행을 할 건데 단과 수업이나 개인 일정으로 전달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요한 공지 사항들은 각 층 남녀 화장실 쪽에 안내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스터로 부착을 해 두니까 중요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각 층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도시락을 싸서 오시는 경우 냉장 보관에 조금 어려우시니까 이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습관 출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에만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끝이 났고요. 저희가 7월 19일부터 개강인데 혹시나 방학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19일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첫 등원일 조사 문자를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언제 등원이 가능한지 꼭 회신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할 거고, 혹시 주변에 오늘 OT를 못 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OT가 끝나면 영상이랑 요 PPT 자료는 다 문자로 안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것도 못 받았다 하시면 입학 당일에 담임 선생님이 또 OT를 진행해 주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한 30분, 40분 넘게 OT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